안녕하세요. 월말에 굉장히 바쁘셨죠. 지금 이제 4월 달이 됐습니다. 4월 달이 그 썬팅의 계절이고 연말에 또 차가 연식이 바뀌면서 차들이 출고가 많이 되고 4월 달부터 이제 썬팅의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올해 그 4월, 5월, 6월 달 대박 내시고 썬팅 많이 하셔서 멋진 한 해를 이제 멋진 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찍을 영상은 제가 그동안 댓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또 답변을 달았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반복되는 또 이야기지만 모든 영상을 다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영상 한두 개를 보시고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또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고요. 댓글에 보면은 저는 항상 윈도우 틴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궁금해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 간단한 얘기지만 그래도 아마 이런 얘기를 같이 공유하면은 재밌지 않겠나. 자, 틴팅 인스톨러인데요. 사진에 잘 안 보이죠? 사진에 보면 문짝을 시공하고 시공한 후 스퀴징을 하죠. 스퀴징을 한 다음에 하단이 이렇게 떠 있는 전면 유리나 후면 유리는 항상 열성형을 해서 유리의 그 곡진 부분을 다 수축해서 잡아준 다음에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측면 유리를 성형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형을 안 하면 이렇게 곡이 생깁니다. 왜 생기냐 하면은 이 윈도우 필름은 비닐 재질이 아닙니다. 비닐 재질은 늘어나는 재질이죠. 근데 이 윈도우 필름은 늘어나지 않는 페트 재질입니다. 페트 재질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늘어나도 미세하게 조금 늘어나지 많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스퀴징을 해서 곡을 잡으려고 밀어도 얘가 잡히지가 않아요. 강제로 그냥 접착을 시키는 거죠. 측면 유리, 요즘의 차들은 대부분 이렇게 곡이 좀 있어요. 건물 유리에 그 유리창이 아주 평면으로 돼 있죠. 30년 전 차량들을 보면은 거의 곡이 없습니다. 그런 차들을 중심으로 윈도우 필름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대부분 아직까지도 틴팅을 하시는 분들이 옆유리는 왜 굽냐 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의 차들은 곡면도 있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어떤 퀄리티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시공을 하다가 이런 끼일달한 기포가 하단에 생기게 되면 반드시 물이 타고 들어오면서 같이 먼지도 대여섯 개씩 타고 들어옵니다. 길다란 기포가 생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측면 유리도 항상 습관적으로 성형을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그 퀄리티에 도움이 된다. 문짝 4개를 자주 성형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실제로 문짝 4개 성형하는데 1분이 안 걸립니다. 1분, 2분이 안 걸리죠. 문짝 4개를 성형하는데. 그래서 성형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평균적인 자기의 그 먼지 개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항상 측면 유리도 성형을 해줘라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스퀴즈 커팅은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스퀴징은 보통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이제 블루맥스라는 재질을 많이 씁니다. 블루맥스 재질은 파랗게 생겼고 폭이 13cm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용을 하시다 보면 여기가 닳아요. 자, 끝에가 마모가 되면은 얘는 물을 빼는데 덜 빠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한 시공 30대나 20대 또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반사필름을 계속한다 그러면 한 5대 정도 시공한 다음에 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사용하시다가 그 비싼 스퀴즈를 버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퀴즈 날 하나를 갖고 저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씁니다. 한 3년, 4년 써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시공을 제가 아주 많이 하진 않지만 한 500대, 600대 정도 퀄리티 있게 하려면은 계속 커팅을 해서 1mm씩 커팅하는 모습을 제가 쓰고 있는 스퀴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조금 닳았습니다. 어차피 좀
커팅할 때가 돼서 다각진 스키즈든 아니면 블루맥스처럼 끝에가 이렇게 날렵한 스키즈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말도 안 되게 간단한 거죠. 그냥 커팅하면 되는데 그냥 커팅하면은 얘가 우레탄 소재라서 칼이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얘가 칼이 가면서 딱딱딱딱 톱니처럼 이쁘게 이면이 이쁘게 안 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르시다가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에는 그 지금 이제 올가 용액인데요. 올가나 아니면 베이비 샴푸 원액 같은 거 미끄러진 성질 있죠. 그런 그 케미칼을 살짝 뿌려서 이렇게 미끄러지게 해주면 됩니다. 베이비 샴푸 원액이나 뭐 트리오도 좋습니다. 이거보다는 1mm, 1.5mm 칼은 센 알로 잘라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칼 끝을 45도로 다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하시면 잘 안 나가요. 칼이 45도로 해서 자 선만 거주면 됩니다. 살짝 힘주고, 자 한 번 거주면 되죠. 그리고 물 뿌리고, 자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톱니 같은 게 있나 없죠. 그러면서 얘가 완벽한 90도로 다 날이 딱 쓰기 때문에 반사 필름을 하실 때는 왜 이렇게 물이 안 빠져? 이거는 한 번 갖고 안 되는구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예. 아니 이 정도라면은 두 번 정도 스키즈 하시면은 완벽하게 그냥 다 말라버립니다. 그냥 예, 쫙 나가고, 그다음에 몇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물 기포 생기는 것도 없어요. 아예. 비반사 필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 나갈 때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물 자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출고될 때쯤 되면은 아예 새카맣게 다 그냥 말라서 나가요. 예, 스키즈는 쫙쫙 빠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고객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마르죠? 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다 물자국 마르죠? 그 얘기를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나갈 때 좀 깔끔한 퀄리티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백봉순님께서 중요한 시공 부분은 안 보이게 다 편집하시네요. 투명한 시공을 하신다고 해놓고선 나빠요 라고 이렇게 귀엽게 유튜브 크레임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저나 저희 사무실에서 편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PD님 계신데 PD님이 편집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다 보여드리지도 못할 뿐더러 또 제가 뭐 그런 편집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실제로 안 하고 있죠. 제가 한 적 없죠. 한 번도. 물론 그러면 그 보고 싶은 부분이 빠졌다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을 뭐 다음번에 자세하게 보여드린다든가 말로 다 설명을 해드린다든가 하겠습니다. 저는 편집에 관여를 안 하고 어떤 요구사항 한 적이 없습니다. 박봉태님께서 사실은 뭐 제가 이거 뭐 누구를 배워주는 게 아니고 저의 경험치를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제가 그 스팀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필름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시고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그 스팀기를 갖고선 위쪽에 열선 쪽에 이렇게 할 때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그 헤드를 빼서 돌리면 편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도움을 주셨어요. 다음번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한두 가지 더 남았고요. 같은 30%인데 회사마다 다른 회사의 제품 30%보다 우리 회사 제품의 30%가 더 선명하고 잘 보입니다. 시인성이 좋습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광고성 멘트냐, 아니면은 그럴 수가 있는 거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또 PD님도 경험하셨지만 그 전에 돼 있던 필름을 레이니 블루 20%로 바꾸셨죠. 25%로 레이니 블루 25% 바꾸셨는데 확연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농도가 진한 거는 15%보다 농도 진한 건 5%고 15%보다 농도가 옅은 것은 35%예요. 당연히 물리적인 시인성이라는 게 있죠. 농도가 진하면 조금 덜 보일 수 있습니다. 연하면 더 잘 보일 수도 있죠. 물리적인 그냥 염색 얕게 넣고 또 많이 넣고 적게 넣음에 따라서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덜 보이거나 잘 보이거나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특성이고요. 자동차 윈도 필름에서는 어떤 광학적인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광학적인 특성이 좋다라는 얘기죠. 아마 그 광학적인 특성을 이해하려면 선글라스 몇 개를 놓고 5,000원짜리와 5만원짜리와 50만원짜리를 놓고서 한 번씩 똑같은 농도에서 써보면은 비교하기가 좋을 텐데, 윈도 필름은 평생에 대부분은 한 5번 이상은 안 해요. 평생에. 그러다 보니까 또 타고 다니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광학적인 특성이 좋은 필름이 있고 나쁜 필름이 있습니다. 물론 나빠도 좋다고 얘기하는 회사가 있을 뿐이지, 그런 어떤 광학적인 특성이 있어서 필름이 같은 농도에서도 잘 보이는 필름이 있습니다.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다의 왕자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15%는 농도가 진한 거고 35%는 농도가 옅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농도가 진하면 열차단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가 대부분의 회사들에서는 맞습니다. 열차단 성분을 15%는 더 많이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에 따른 열차단이 다를 수 있고, 또 물론 체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광학과 기술, 세라믹 기술, 코팅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한 최근 5년 사이에 왔었고요. 그런 광학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대한민국이 발전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 필름 중에서 로데라는 제품은 5%, 15%, 35%, 50%가 있습니다. 근데 농도에 따른 열차단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그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최상위 필름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로데라는 제품이 그렇고요. 슈어X라는 제품이 그렇습니다. 슈어X 옵틱 W 로데라는 제품은 농도에 따른 열차단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공을 하고 해가 비치는 상황에서 주행을 하시면 정말 체감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슈어X 로데를 하신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죠. 크라스틴티의 슈어X, 로데, 옵틱 W 요 세 가지 그레이드를 빼고 팬더, 선셋, 레이니 블루 제품 같은 경우는 농도에 따른 열차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전 영상에서 아마 아들하고 저하고 같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같이 영상이 한번 나갔죠. 아주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옵티멈 틴팅의 박병렬 대표님, 아드님 응원합니다. 사장님보다 더 잘생겼는데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 윈도우 틴팅 업계 기술 분야에 상당한 레벨을 갖고 계신 사장님이십니다. 응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 대구 프리미엄 마스터점 이희준 사장 고마워. 또 이렇게 영상 속에서 항상 아는 척 해주고 잘 되고 있지? 항상 영상 잘 보고 있는 거네. 고마워. 머루 다래님도 응원을 주셨습니다. 아드님 화이팅, 나도 화이팅. 머루 다래님 감사드리고요. 앙언님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임달지님 영상 잘 봤습니다. 대표님도 아드님도 긍정적인 모습이 너무 멋져요. 응원합니다. 김태호님, 민수님 화이팅. 반짝반짝님 많은 부분에 공감이 가네요. 요즘 시대에 아들과 마음 맞추어 일하는 모습이 부럽네요. 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또 블랙 앤 화이트님께서 기술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모든 영상을 잘 정독 중이라고 또 응원을 해주셨고, 또 탁송하면은 일로 바로 탁송하면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always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시공 대수가 본사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름 전 또는 한 달 전에 전화를 주셔야 대략 저희가 가히 예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앞으로 많이 댓글로다 응원을 해주시고요. 정말 궁금한 거 저는 편집을 의도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궁금한 영상이 있으면은 제가 다음번에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또 촬영하는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은 이제 마치고 같이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